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2025년 8월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살펴보시면 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7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록, 반도체 사상 최대 수출액 경신, 자동차 수출도 8월 중에 최대치다. 한국 경제가 다시 부흥하는 전조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분명 우려 요소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한 584억 달러, 수익은 오히려 4% 감소한 518억 달러, 무역 수지는 65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변동이 심하고 내수 둔화가 수입을 억누르는 가운데 수출이 버티면서 흑자 폭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수입이 4% 줄었다는 것은 국제 유가의 하락 덕분도 크고요. 그리고 내수 둔화, 제조업 재고로 인한 복합 결과입니다. 수입 감소가 지금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기보다 흑자 유지에는 플러스지만 내수 체력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신호로 수입 감소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8월 무역 수지는 65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고요. 렛츠고! 15개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역시 3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151억 달러 증가, 월간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서버용 중심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메모리 고정 가격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27%나 증가하면서 151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사상 최대 수출액을 2개월 만에 경신했습니다. 정말 박수칠 일이고요. 하지만 우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도체가 무역 흑자를 캐리하고 있는 그런 구도이고요. 반도체 업황이 만약 조금이라도 저조하게 된다면 한국 수출 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반기 관전 포인트 역시 AI 관련 서버용 중심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는지 그게 체크 포인트고요. 자동차 수출도 55억 달러가 증가했는데요. 친환경차가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8월 역대 최대 실적인 5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미 수출은 관세 충격으로 줄었고 유럽, 아시아에서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추후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선박 31억 달러가 증가했고요. 22년, 23년 높은 성과를 수주한 선박의 인도가 이어지면서 11% 증가한 31억 달러 기록. 6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3대 효자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요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면 대중국 수출은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증가했지만 중국의 내수 둔화, 투자 둔화가 영향을 줬고요. 6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넘었지만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우려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미국 수출은 관세 예외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 제품이 수출 증가했지만 관세 품목인 철강, 자동차 부품이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전체 수출이 감소하면서 대미 수출이 무려 12%나 급락했습니다. 4개월 연속 감소 흐름이고요. 결과적으로 아세안, EU 수출이 늘어나면서 그나마 만회한 모습입니다. 대아세안 수출은 최대 품목인 반도체 호실적으로 3개월 연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정말 우려사항인데요. 대미 수출액 증감률을 한번 보시면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2%나 급감했습니다. 이 수치는 2020년 5월달 코로나로 인해서 대미 수출액이 한번 추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추락한 게 거의 29%가 추락했었는데 그 이후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관세 부과로 인해서 철강, 자동차 수출 감소한 영향이 크고 심리적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다음 달에는 대미 수출액이 조금이라도 반등하는지 그게 정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5개 주요 품목을 한번 살펴보면 반도체가 역시 부동의 1위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대미 수출이 줄었지만 다른 지역으로 상쇄했고 선박도 높은 수주로 인해서 꾸준한 상승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자동차, 선박 이 3개 품목에 모든 게 쏠려 있고요. 나머지 품목들,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컴퓨터, 철강, 2차 전지, 섬유, 가전 등등 모든 품목들이 다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비반도체 품목, 특히 소비재, 중간재 수출이 계속적으로 부진하고요. 한국 수출 흑자 구조가 반도체, 선박, 자동차, 특정 품목에 치우쳐져 있어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든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 심리를 반영하고 있고요. 원화 약세 요인도 그 이유 중에 하나죠. 한미 기준금리차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도 있지만 환율은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8월 무역수지는 6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6월, 7월, 8월을 살펴보면 수출이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입도 잠깐 반등했지만 다시 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7월에 이렇게 잠깐 급반등한 것은 관세 부과 전에 사재기 수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유가가 오르면 곧바로 수입액이 다시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빠르게 악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역수지를 흑자를 보고 있지만 언제든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인지해야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월별 경상수지를 보면 7월달 경상수지가 아직까지 한국 경제가 탄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지금 27개월째 흑자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 등으로 인해서 3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고, 자동차 업체들은 EU나 호주 등 수출 다변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기대해 볼 요소고요. 그리고 유가 하락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품 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비스 수지는 계속적으로 적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걱정 요소고요. 외환시장에서는 경상수지 전체를 보고 원화 수급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 수지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건 원화 약세 압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한국 수출은 계속해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7월달 수출 수입이 모두 증가하면서 8월 상호관세 바로 전에 사재기 수요로 인해서 증가한 것 같은데 왜 8월까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을까? 관세 영향이 없는 걸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관세 바로 시점에 시차 효과가 있습니다. 관세가 8월부터 적용되더라도 선적이나 통관 일정 때문에 7월 말에 출발한 물량이 8월에 집계가 잡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품목별 차별적 영향이 있고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처럼 미국이 즉시 고율 관세를 매기지 않는 품목들은 8월에도 꾸준하게 수요가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미국 증시가 얘기하듯이 AI 반도체 섹터에 대한 수요 회복 덕분에 호조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대체 시장, 한국 기업들이 미국이나 중국 의존도를 일부 줄이고 동남아나 유럽 등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하면서 관세 충격을 부분적으로 흡수했고요. 또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환율 효과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고공행진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한국 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된 것도 수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리스크 요인은 뭘까?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큽니다. 미국 대법원에서도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해서 불법인지 아닌지 판결을 내려야 되고요. 또한 트럼프가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가 심화되는지도 한번 계속 체크해야 되고요. 최근 중국이 브릭스 국가들과 연합하면서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 여파가 어떻게 미칠지도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메모리 가격이 현재까지 잘 유지되고 있지만 만약 피크아웃 상황이 온다면, 계속적으로 재고가 증가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요인도 한국의 리스크가 되겠죠. 일단 8월 수출액을 살펴봤고 9월 수출입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서 체크해야 될 것은 9월에 반도체 수출액이 여전히 150억 달러를 유지하는지 체크해 봐야겠고요. 그리고 대미 수출 감소폭이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다시 또 완화가 되는지, 외교는 잘 되는지, 관세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 역시 체크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8월 한국 수출은 관세 역풍 속에서 그나마 선방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가 여전하게 견조하게 버티고 있고 자동차는 지역 다변화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되겠지만 한국 정부가 잘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